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입문자들을 위해서 이제 2차 손해평가사 2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이제 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무슨 내용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과목에서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이 과목 공부한 내용은 이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고가 발생하면서는 재해가 왔다는 거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와갖고 피해가 와요. 작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 현장 가서 현장 조사를 해요. 현장 조사를 하고 이게 보험금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 조사할 때는 뭘 조사하냐? 현장에 가가지고 이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보험금의 산정에 필요한 그 요소들을 갖다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딱 조사를 해서 그 전산에다 입력하면은 보험금을 이렇게 자동으로 산정이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과목은 주로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무에서 평가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조사할 것들만 조사해서 딱 입력하면은 보험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데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 품목별로 쭉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요것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주로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농구문 교재 보면은 주로 이제 현장에서 뭐 항목들 조사해야 될 거 있잖아요.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보험금 계산하는 간단히 있고, 이 별표 산식에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주로 보험금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쪽 있는데. 자, 그런 거 공부한다는 걸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사과, 배 이런 것들, 뭐 벼 이런 것들을 작물인데, 크게 나눠 보면 작물을 이 과수작물로 나눌 수가 있고, 과수작물이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 있잖아요. 열매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거 과수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건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밭작물 있어요. 밭작물. 밭에서 키우는 작물이에요. 밭에서 키우는 작물들. 요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소멸해 버리죠. 수확하고 나면 끝나버리고, 과수는 나무 한번 심어놓으면 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늘이나 대표적인 양파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 있어요. 논작물이라는 것은 논에다 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벼죠. 벼. 그 다음에 하우스 작물 있어요. 하우스. 이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우스도 있고 이 작물도 있거든요. 이 하우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데, 시설도 이제 보험금 나와요. 이제 시설 평가하는 것들, 보험금 계산하는 거. 여기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들 있잖아요. 뭐 딸기나 토마토, 대표적인 것들, 요런 것들 또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파트가 또 이제 가축이 있거든요. 가축. 소나 돼지, 말, 요런 것들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자, 요렇게 크게 나눠져 가지고 요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수작물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있잖아요. 요거하고 벼,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 과목도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저가전 종합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9파트를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어요. 다 묶어서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묶어서 계산하는, 보험금 계산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쪽에. 그리고 이 과목은 주로 이제 이게 농구문 교재에 보면은 이제 별표 산식, 보험금 계산하는 건 별표 산식에 있고, 아파트에 보면은 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항목들에서도 쭉 이렇게 나열해 놨거든요.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과목은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 조사하는 거 농구문 교재 앞부분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도 안 와요. 이해도 안 오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하고 같이 계산 문제를 풀으면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도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저가전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저가전 종합이 있는데, 이게 종합위험이 있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 보상하는 재해에 종합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위험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종합위험이라는 거, 용어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걸 다 보상하는 거예요. 피해 왔을 때. 자연재해는 거 뭐 태풍이나 대표적인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우나 이런 것들. 조수해라는 것은 조수해, 새나 짐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피해 왔을 때 보상하는 거고, 화재는 화재로 이렇게 피해 왔을 때 보상하는 거. 종합위험은 모든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다 보상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특정위험이라는 것은 이 종합위험 중에서 몇 개만 골라, 재해가 막 자주 오는 거, 뭐 태풍, 강풍, 화재, 뭐 지진, 뭐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요렇게 그런 피해로 피해를 왔을 때 보상하는 것 같다. 특정위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위험이면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보험료가 비싸니까 거기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나는 보장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특정위험 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종합위험으로 가입하면 훨씬 더 좋죠. 보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 저가전 종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저가라는 게 있어요. 저가. 적과는 요렇게 가다 하면 작물이 이렇게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요런 것들이 이제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는데, 적과를 해요. 과일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 한 6월달 정도 가면은 과일이 열면은 다 과일을 수확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중심과락 해갖고 하나만 남기고 옆에 있는 것들 다 솎아내버려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걸 적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은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상하고,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품목은 이게 사과하고 배하고 여기 단감하고 떫은감이 있어요. 이게 사과배, 단감, 떫은감 품목이 적과전 종합에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이쪽에 과수작물 중에서. 근데 요거는 것들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사 지낼 때 많이 쓰는 게 사과, 배라는 게 제사 지낼 때도 많이 쓰고,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잖아요.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과전 종합이. 작년에 같은 거 10회 같은 경우 여기서 15점짜리 두 문제 나왔거든요. 15점짜리 두 문제. 요게 근데 적과전 종합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처음에 용어도 낯설고 막 그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사실 이 적과전 종합만 잘 정복을 하면은 나머지들은 수월해요. 이게 보험금 계산하는 노직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에 산식을 외워가지고 숫자 넣어서 보험금 계산하고 이런 거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산 플로우 같은 것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암기해갖고 숫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힘들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합위험 과수라는 게 있어요. 종합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고, 이 과수작물 중에서 사과배, 단감, 떫은감 이런 것들 빼놓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참다래나 이렇게 요런 것들이 갖다 종합위험 과수 품목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종합위험 이제 가수 품목 같은 경우는 평가할 때게 요거 주로 어떻게 했느냐, 평년 수확량하고 평년에 수확을 얼마나 했냐, 요거 평년에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하고, 피해가 왔으니까 수확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이제 측정해 본 수확량 있잖아요. 이게 수확량, 피해 후에 수확량, 요 차이를 갖다 보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위험 과수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손해보장이라고 또 이게 하나 있어요. 요런 것들은 거의 과일에 과일이 이게 달려 있잖아요. 과일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달려 있으면 과일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만큼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과실 손해보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복분자, 무화과, 감귤, 오디,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품목들이 있는 게. 그래서 작년 같으면 적과전 종합이나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과실 손해보장도 15점짜리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금년에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신규로 들은 것 중에서 이 블루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죠. 15점짜리로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 논에다 심는 작물이죠. 논작물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벼요. 뭐 벼, 밀, 보리, 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이게 대표적이니까. 작년에는 15점짜리 안 나오고 한 5점짜리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매년 한 15점짜리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논작물 같은 게, 벼 같은 거 있잖아요. 논작물, 밭작물은 저가전종 과수작물보다 평가하는 게 좀 수월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강사에 따라 가지고 저가전 종합이나 이런 것들 어려우니까 논작물부터 해주거든요. 조금 쉬운 부분부터 해준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가전 종합부터 공부해 나가는 게 좋아요. 부탁쳐갖고 막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막 피하고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용어나 이런 것들 익숙하지 않았고 그러는데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수학 이거 여러분들은 이 과목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처럼 뭐 미적분처럼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외로 그 원리만 알면 단순해요. 단순한 거에다 이렇게 하고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이제 밭에다 식물이나 감자나 차, 옥수수, 마늘, 양파 뭐 요런 것들이 있겠죠. 마늘, 양파 요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밭에다 심는 수입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보장. 여기가 수입보장은 여기 가격 하락도 보장을 하거든요. 가격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재해로 피해가 왔을 때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재해 피해 보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보장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전 상품은 다 안 해주고 대표적으로 마늘, 양파 몇 개 정도만 이렇게 좀 해주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 점점 수입보장 쪽이 좀 강화되는 농작물 재배 보면서 이쪽을 좀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좀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보장도 이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입보장은 밭작물이랑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 이 평가하는 속성이 밭작물이나 이렇게 이런 거 수입보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속성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돼요. 한 파트로 이렇게 보고. 요걸 이렇게 한 파트로 보는 게 좋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비 보장이 있고, 여기 이제 원예 작물도 생산비 보장으로 하거든요. 이게 생산비 보장의 대표적인 것은 여기 이제 고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 원예 시설에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 있잖아요. 하우스 작물. 이것도 이제 하우스 작물을 원예 작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걸 생산비 분양이나 원예 작물 있잖아요. 하우스 작물. 요것들은 평가 방식이 또 비슷해요. 비슷하고, 요거는 뭐냐면, 그 피해를 보잖아요. 피해 볼 때까지 투입된 비용을 보장해요. 투입된 비용. 그때까지 우리가 뭐 작물 재배하고 그러려면은 거기다 씨앗도 사고 뭐 뿌리고 뭐 인건비도 들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여기서 딱 피해를 봤다. 피해 볼 때까지 들어간 돈을 보장하는 게 생산비 보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가 보장하는 거예요. 원가 보장. 요렇게.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이나 고추나 브로콜리, 메밀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하고 그 원예 작물 있잖아요. 요거하고는 속성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15점짜리 나오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도 이제 평가 방식이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인삼도 이제 여기서 별도로 한 파트로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가면 시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해가림 시설, 인삼은 요렇게 시설이라 해서 인삼 같은 것은 해가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인삼을 재배해야 되거든요. 인삼은 이게 햇빛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작물이 다 타죽거든요. 그래서 요게 해가림 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림 시설도 피해 봤을 때 보상을 하고 인삼도 피해 봤을 때 보상을 하거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비를 가리려고 설치하는 시설이 비가림 시설이에요. 이게 원예 시설이나 하우스 시설은 이게 작물을 기르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작물을 기르려고 이렇게 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밑에는 빵꾸 떨어져 놓고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비만 가리려고 설치하는 시설이거든요. 요것도 그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 있잖아요. 이 비가림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림 시설도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요게 피해 왔을 때도 보험금을 주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축은 축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소나 이렇게 같은 돼지 같은 거 키우려면 축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가축 축사도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시험에 작년에 이제 가축 축사 같은 게 5점짜리로 하나 나왔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1과목, 2과목 모두 10문제씩 나와요. 그 서술형하고 그 단답 서술형하고 이제
문제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5점짜리가 있고 1과목 2과목인데 2과목 이렇게 있는데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 공이. 근데 5점짜리 5문제, 그 다음에 15점짜리 5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1과목도 그러고 2과목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15점짜리를 잘 맞아야겠죠. 15점짜리 이렇게 각 다른데 5문제에서 3문제만 정확히 풀고 5점짜리 이렇게 몇 개 풀고 그러면 합격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시설도 이렇게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데 가축이 있죠. 가축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도 있고, 돼지 있고, 이제 산란개. 이게 산란개는 알 낳는 닭이에요. 알 낳는 닭. 산란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축에서도 한 15점짜리 이렇게 나와요. 이쪽에 있는데. 이제 파트를 이렇게 쭉 나누면 한 9개 파트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쭉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좀 5회나 6회 이전에는 계산 문제 한 3문제, 그 다음에 한 2문제 15점짜리 중에서 계산 문제 3문제, 2문제 정도가 한 서술형이나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5점짜리 계산 문제가 다 나와버려요. 5개.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요게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시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 요렇게. 시간이 촉박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거 1과목이나 2과목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걸 이제 1과목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는데, 2과목 공부를 하시면은 1과목을 자동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쉽게 그냥 그 2과목치 일부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2과목에서 점수를 좀 받아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3개월 조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정도면은,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보험금 계산. 이제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게 시간 안에 익수건이 풀어야 하거든요. 능수건이. 그래서 계산기도 두들기고, 요렇게 또 답지에다 써야 되고, 요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숙달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개월 반 정도면 2차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시간이 좀 빠듯해요. 좀 빠듯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게 사실상 좀 3개월은 좀 빠듯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보험금 계산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풀 수가 있는데, 숙달시키는 데까지는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올해 이제 지금 1차 합격,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고, 합격하면 좋고, 못하면은 내년까지 예상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거 좀 이해를 하고 계산 플로우를 알고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그 농구문 교재나 읽어보고 산식 외워갖고 숫자 몇 개 넣어서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니까 다 꽈락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과목 보면 그냥 꽈락이 한 80% 나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기본 이론 과정은 조금 저는 유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 이론 과정은 제가 무료로 조금 오픈해 놨거든요. 그 용어나 간단한 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무료로 강의 같은 거 오픈해 놨으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카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쭉 해줬고, 조목조목 문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 문제가 좀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딱 몇 개만 이렇게 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좀 숙달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무난히 한 70점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리고 이 시험이 지금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년하고 60 넘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고시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거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있는데. 네, 이상으로 2차 이제 이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무슨 내용들이 있는가 쭉 간략하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참고해서 2차 공부를 어떻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뭐부터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요런 거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은 2차도 한 3개월 하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숙달을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학병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